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약 3년 전 2022년 10월 29일 밤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합동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근본 원인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시위가 빈발하고, 그날 경찰 병력이 그 시위 대응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태원 현장에는 경비병력이 배치되지 못했다. 이게 원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을 당선자 시절에 이상한 방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용산으로 옮기려고 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를 해 왔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좋은 자리가 안 나오면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차분히 생각해야 될 텐데, 광화문에서 눈길을 저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로 옮기더니 순식간에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요거 결정하는데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국방부로 옮기면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국방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남동에는 공관이 있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매일 2차례 출퇴근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례가 드문 대통령의 출퇴근이죠. 출퇴근할 때마다 수백 명이, 하루에도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거기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인파가 몰리는데 병력을 보내야 하는데 거기 배치가 거의 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확인했다면서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관할인 용산경찰서 등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하여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서는 2020년에서 2021년에는 헬로윈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쭉 세워서 유지해 왔다가 사고가 난 그해 2022년에는 그 경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은 집무실 근방에서 벌어진 시위 대응에 경찰 병력을 집중 배치하다가 보니까 할로윈 데이로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는 경비 병력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 인력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데이에 이태원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에 주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 담당자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참사 발생 시점인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쯤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우선순위가 앞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 할로윈데이 인파로 몰린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밀리면서 159명이 죽는 희대의 사고가 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삼 청와대 이전에 따른 이 불행이 새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출발점도 청와대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역대 대통령을 다 제왕적 독재자로 몰고 한국 현대사에 말하자면 침을 뱉어버린 거죠. 그 역대 대통령의 고민과 노력에 대해서는 눈 감고 제왕적 권력이라고 과장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하나의 애정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과 배치되잖아요. 10명이 넘는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노력한 것이 오늘날 근사한 대한민국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한마디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사잡아서 비난을 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청와대와 같은 지역에 있으면 왕처럼 대통령이 왕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이런 뜻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가면은 자신이 민주적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뜻을 품어가지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았어요.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그게 국방부 용도였습니다. 즉 병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영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계엄을 펴가지고 군대를 동원했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병영에서 병영적 사고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망해버렸으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저에 따른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맨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관저로 가려다가 그게 시원찮으니까 그 옆에 있는 외교부 장관 관저로 밀고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 관저는 저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이런 연쇄적인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그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나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대통령실 이전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사건의 근본 원인이었다 하는 이런 발표를 접하면서 국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통령 관저라든지 이 수도를 함부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청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못을 받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했던 그 중요한 지역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뱉고 나간 다음에 일어났던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이런 불행사를 보면서 새삼 역사 앞에서
오만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게 청와대로 돌아간 겁니다. 또 청와대 돌아간 다음에 다음 대통령 또 선거쯤 되면은 세종시로 뭐 대통령실을 옮긴다 만다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교훈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될 만합니다. 천도라든지 대통령실을 옮긴다는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린다는 하나의 가르침을 준 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